봉슈 안녕하세요. 중국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탄 첫 번째 시간입니다. Les verbes en ER라고 되어 있어요. Les verbes, 동사에 관한 강의가 될 건데요. 2탄 전체 그리고 3탄까지도 동사가 주가 되어서 모든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어 동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암기할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부터 동사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s verbes réguliers en ER. 자, régulièr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가 ER로 끝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terminaison EES, EONS, EZ, ENT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terminaison은 우리가 동사 변화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어로 꽁시계종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동사 파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1강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프랑스어 동사는 굉장히 큰 특징이죠. 주어, 인칭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뜻이지만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사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모양의 마지막 철자가 ES, EONS, EZ, ENT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개의 인칭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미라고 하는 이 부분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의 마지막은 떼어민내송 어미고요. 그 떼어민내송을 제외한 앞부분을 라디칼, 한국말로는 어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간은 동사 원형 ER로 끝나는 그 동사에서 ER, 마지막 ER을 뺀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 변화는 굉장히 쉽죠. 어간, ER을 뺀 부분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어민내종 어미들을 갖다 붙여주면 그게 바로 동사 변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로 들으면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동사를 변화시켜 놓은 걸 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초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동사 변화라고 하는구나 라고 복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프랑스어 동사 90%가 ER로 끝나는 규칙 동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규칙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미는 이렇고 어간은 이렇기 때문에 같이 쓰면 된다라는 규칙, 아주 간단한 규칙이라서 아주 많은 동사를 우리가 설사 모르는 뜻이라고 해도 그 동사 변화 자체, 형태는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일군 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예가 나와 있어요. 일군 동사, ER로 끝나는 규칙 동사의 대표 주자입니다. 항상 나와요. 빨래, 말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일군 동사 맞나요? ER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동사 원형이 말하다라고 되어 있고 인칭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Je parle, je, 나라는 1인칭, 그쵸? 대명사가 나왔어요. Je parle, 나는 말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parle 동사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같이 붙여주면 되는데요. 나는 말한다에서 일단 어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R을 뺀 부분, PARL, 그쵸? 이 부분이 어간이고요. 그 뒤에다가 어미, 으를 붙여주면은 je parle, 동사 변화가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말하고요. 너는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주어를 바꾸죠. 뒤 그리고 parle. 마찬가지로 여기 하늘색 표시는 어간인데요. 하나밖에 표시를 안 했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쵸? parle 부분 똑같고요. 뒤에 어미가 ES로 이렇게 바뀝니다. 인칭이 바뀌니까 어미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il, elle, on 나왔습니다. 자, 그녀 그리고 on은 우리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뜻은 복수의 뜻을 가질 수가 있죠. 불특정 다수도 돼요.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뜻은 그렇지만 단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3인칭 단수들과 같이 묶어놨어요. on parle. 앞에 어감 부분 똑같고요. 어미는 1인칭 단수하고 어미도 똑같네요. 으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한번 넘어갈게요. 누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인데요.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말을 합니다. parle. 앞에 어감 부분 똑같고요. ONS가 붙어요. parlons. 이렇게 발음도 조금 변화가 있네요. 그리고 vous가 나왔습니다. vous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할 때 우가 되는데요. 우빨레 너희들은 말한다. 그리고 존칭의 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대에게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는 언제 당신이고 언제 너희들인가요? 이렇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가 나오면 동사는 말레가 될 수밖에 없다. 의미랑 상관이 없죠. 형태는 무조건 2인칭 복수형으로 나와야 합니다. 의제드가 붙었고요.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들은, 그녀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parle, ent 이렇게 어미를 또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발음을 그쵸?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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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lons, parler, parle 6개를 제가 한꺼번에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parlons, parler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잘 되는데 je parle, tu parles, il parle, il parle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상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es, 라고 하면 일단 소리만 납니다. s 마지막에 오는 자음 소리가 안 나는 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parle, parle, parle 그리고 ent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3인칭 복수형 험이 ent로 끝날 때 이 발음도 주의해 주세요. ent,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 비강이라고 하죠. 콧소리가 좀 날 것 같아요. 엉이라든지 앵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군 동사는 동사 변화를 시키면 단수형 주어 3가지 있죠. 1, 2, 3인칭 단수형 그리고 3인칭 복수형까지는 모두 발음이 똑같아요. 그렇죠?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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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le 이렇게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자, 때는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ER로 끝나는 동사의 동사 변화형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1군 동사, 규칙 동사의 공식 개정하는 방법을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1군 동사, ER로 끝나는 1군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mer, 좋아하다, 그죠? 그다음에 étudier, 공부하다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규칙들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동사 변화 시켜볼 수 있죠. j'aime, tu aimes, il aime, nous aimons, vous aimez, ils ai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간이 a, i, m 그렇죠. a, i, m 이 부분이 어간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모든 인칭이 어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보면 es, ons, ez, ent 그렇죠. 1군 동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동사 변화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어버터프 그렇죠. 여기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aimer도 마찬가지고 étudier도 마찬가지고 주어 인칭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을 때 주는 축약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tu는 절대로 축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tu도 모음인데요. 그렇죠? 모음과 모음이 만났어요. 주는 으와 아가 만나서 축약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tu는 절대로 축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으로 된 단어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j'aime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étudier 마찬가지죠. je étudie라고 하지 않아요. j'étudie. 당연히 무조건 이렇게 축약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j'étudie, tu étudies. 너는 공부를 한다. il étudie, nous étudions, vous étudiez, ils étudient.라고 해서 ét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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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tudie 이게 4가지. 1, 2,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형의 발음은 똑같고요. 그런데 étudie나 aimer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복수형 주어들을 보시면 s로 끝나서 자동적으로 연음이 되죠. nous étudions이라고 하지 않고 nous étudions, vous étudiez, ils étudient.라고 해서 여기서는 동사만 가지고는 소리로 들었을 때 표시가 나지 않지만 주어랑 같이 연음이 된다고 보면 아, 얘는 복수의 주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캐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군 동사, 동사 변화 한번 시켜봤고요. 여기는 또 다른 1군 동사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 동사의 90%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 많은 동사를 다 공식 예종 연습을 해볼 수도 없고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개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적으로 뜻을 설사 모른다고 해도 내 혼자서, 그쵸? 나 혼자서 공부를 할 때도 공식 예정을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그러면 왜 가지고 왔나요? 아주 많이 쓰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패턴을 익히시고, 그쵸? ER로 끝나는 다른 동사들도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거의 뭐 아는 동사들이에요. écouter, 소리를 듣다. 그렇죠? jouer, 놀다. gagner라고 하면은 아주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스포츠 경기, 승패가 있는 경기에서는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돈을 벌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emercier 하면 우리 merci 보이시나요? 중간에 고마워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고, continue 계속해서 진행하다. créer는 뭔가를 만들어내다, 창조해내다. travailler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étudi에도 travailler 시노님 동의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travail 하고 있어,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réveiller라고 하면은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habiller라고 하면은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자주 쓰는 일군 동사들이거든요. 요거 한번 동사 변화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계속해서 les verbes réguliers en ER라고 하는 제목이 바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ER로 끝나는 규칙 동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규칙 동사, 규칙 너무 간단해서 벌써 끝났다고 해놓고 계속 나오면은 뭐 다른 게 조금 있나 봐요. 그죠? 자, les verbes dont le radical se modifie. les verbes, 동사들인데요. dont le radical. 이 동사들의 radical, 어간이 나왔어요. 어간이 se modifie. modifie의 동사도 일군 동사입니다. 일군 동사인데 지금 대명 동사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modify, 수정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adical, 어간 부분이 조금 바뀌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런 익숙한 풍경이 나왔어요. 형용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뭔가 규칙을 막 설명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규칙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예외를 보겠습니다. 그쵸? 익숙한 상황입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쉽고 간단한 규칙이 적용되는 일군 규칙 동사 공식예종이지만 거기에서도 아주 조금 불규칙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규칙한 면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commencer, manger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 R로 끝나는 동사, 일군 동사들인데요.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근데 어떤 불규칙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commencer 보시면은 c'est 스펠링, 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쎄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꼬리를 달고 나왔죠. 그리고 manger 할 때 제 스펠링이 je, 이번에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형태로 변하는데요. radical, 어감 부분에서 바뀌는 변화예요. 그러면 어미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 어미부터 볼게요. es, ons, ez, ent. 자, 똑같네요. 그쵸? 규칙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manger 마찬가지죠. m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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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geons, manger, mange라고 해서 자, 모두 똑같이 규칙대로 어미가 변하고 있고요. 그러면 간에서 바뀐다고 했는데 중간에 아주 쬐그만하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단수형에서는 별로 바뀔 게 없어요. 쎄가 나오는 commencer 먼저 보겠습니다. Je commence, tu commences, il commence. 시작하다라는 동사죠. 나는 시작한다. 너는 시작한다. 그는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nous commençons. 소리로 들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쵸? nous commençons. 우리는 시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이상한 모양의 쎄를 적어놨을까요? 자, 이 꼬리가 붙은 쎄를 우리는 세디유가 붙었다고 합니다. 쎄 같은 경우에는 쥐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S 발음이 날 때가 있고 꺄 발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꺄 발음이 난다? 어떻게 되나요? 꼬멍세를 보시면 너무 쉽죠. 세 다음에 오가 왔더니 소망세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꼭 세 다음에 오가 왔을 때는 꺄 소리가 납니다. 이건 그냥 프랑스어 발음 규칙이에요. 저절로 무조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꼬멍세이기 때문에 꼬멍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오가 오는 경우죠. 누꼬만 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꽁 발음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꽁 하고 싶지 않고 세 발음을 그대로 S 발음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꼬리를 하나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규칙적으로 뒤에 오라는 모음이 오면 꽁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 S 발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딱 하나만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발음 때문에 스펠링에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vous commencez 문제 없고요. il commence 문제 없습니다. 의가 올 때는 그냥 원래대로 스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mange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ger, 제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주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manger 우리가 계속해서 내고 싶은 소리는 주 발음인 거죠. Je mange, tu manges, il mange, nous mang 만약에 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로 바뀌어요. 얘도 오가 오면 그로 발음이 바뀌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공을 하고 싶지 않아요. 멍종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를 하나 키워 넣으면 됩니다. 그때는 발음의 변화 없이 그대로 멍종이라고 부드럽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먹습니다. Vous mangez. 당신들은 먹어요. Ils mangent. 그들은 먹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규칙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되고요. nous, 1인칭 복수형에서 스펠링 O가 오기 때문에 발음 교정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동사 변화를 시키는 표가 많이 나올 텐데 앞에서는 제가 이 3인칭, 그쵸? il, elle, on 이렇게 주어를 다 썼어요. 3인칭 복수도 마찬가지인데 칸이 조금 비좁아서 이제는 하나씩만 대표로 il을 적어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소리 때문에 스펠링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동사들이 있나 한번 보죠. appeler 동사가 나왔고 jeter 동사가 나왔습니다. appeler 동사는 뜻이 여러 가지예요. 뭐 대다수 동사들이 그렇죠. 부르다, 누구를 부르다도 되고요. 전화를 걸다라는 뜻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jeter라고 하면은 집어 던지는 거예요. 툭 하고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동사가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 자, 파란색으로 적어놨던 부분이 뭔가 변화가 있던 부분이에요. 얘는 어떤가요? appeler 중간에 아주 키가 큰 L이 들어있는데 L이 두 개가 됐어요. 근데 L이 두 개가 아닌 경우도 있고 L이 두 개인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대를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T가 두 개인 경우가 있고 하나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L이 더블 L이 되거나 T가 더블 T가 되는 살짝 변화가 일어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미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규칙이기 때문에 으s, ons, az, 은때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는 다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radical, 그렇죠? 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간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어간에 그렇죠? 에를 뗀 부분 apple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거기에 마지막 자음이 l 그러면 이 l이 더블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자음이 t가 되면 이 t가 더블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러한 불규칙을 가진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되는데요. appeler, 그쵸? 동사 원형이에요. 부르다. 근데 나는 부른다 라고 할 때는 j'appelle, l이 더블이 되면서 발음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appeler, 을레가 l로 바뀌었죠. j'appelle, tu appelles, il appelle. 3인칭까지 단수형은 모두 바뀌었네요. 그런데 nous appelons, vous appelez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형에서는 이 더블 L이 다시 사라지고 원래 동사 원형처럼 L이 하나가 오고 발음도 동사 원형의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nous appelons, vous appelez 그리고 마지막 3인칭 복수형에서는 ils appellent 이라고 L이 다시 더블이 됐어요. 이렇게 어간이 두 개가 돼버린 경우가 있네요. L이 더블이 됐고 이번에는 T를 한번 더블로 만들어 보죠. jeter, 던지다 라고 하는 동사 원형의 발음입니다. 그런데 T가 두 개가 되면 얘도 발음이 좀 바뀌어요. je, jette 이렇게 바뀌죠. tu jettes, il jette. 너는 던지고 그도 던지는데요. nous, vous에서는 다시 이 T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nous jetons, vous jetez. 동사 원형이랑 똑같죠. 발음이. nous jetons, jeter 이렇게 되고 마지막 3인칭 복수에서는 il jette라고 해서 1, 2, 3인칭 단수형과 똑같은 발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더블이 되는 아주 작은 불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막 너무 막 어렵고 머리가 아프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규칙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불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예시로 나온 동사 보겠습니다. acheter 뭡니까? 뭔가를 사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préférer 선호하다. 이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거죠. préférer 동사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동사 자체가 조금 길고 préférer 같은 경우에는 막 악상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이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accent grave, accent aigu, accent grave라고 해서 이번에는 악상을 가진 accent, 그쵸?
스펠링 으 위에 악상이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악상 가브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악상 떼기였는데 악상 가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점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악상 떼기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사선으로 내려가고 악상 가브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사선으로 점을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아슈테 먼저 볼게요. 아슈테는 동사 원형에 악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없었는데 악상 가브가 생기는 유형이 되겠네요. 아슈테, 사다. 그러면 나는 삽니다. 자, 1, 2, 3인칭 단수에 생겼고 3인칭 복수에도 생겼어요. 발음도 바뀌게 됩니다. 아슈테 동사 원형이고요. j'achète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확실히 구분이 되죠. 나는 산다. tu achètes, il achète. 너는 사고 그도 산다. 그런데 누브에서는 바로 앞장과 마찬가지로 원래 동사 원형으로 돌아가요. 있던 악상 다시 사라집니다. nous achetons, vous achetez. 그리고 ils achètes라고 해서 연음에 악상까지 해서 ils achètent 발음이 조금 많이 바뀌네요. 이렇게 없던 악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préféré 같은 경우에는 악상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두 개 다 바뀌나요? 아닙니다. 하나만 딱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의 악상이 바뀌는지도 같이 꼭 봐두셔야겠네요. préféré 발음이고요. je préfère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슈테만큼 발음 변화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악상 떼기나 악상 가브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긴 있어요. 이걸 내가 조금 표시를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악상 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악상 떼기, 악상 가브 다 에 소리를 내시면 돼요. 지금 으 위에 있기 때문에 에 소리를 내면 되는데 한글도 마찬가지죠. 에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가 있고 이가 있는데 악상 떼기 같은 경우가 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그래서 입술을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악상 가브 같은 경우는 반대죠. 아래 위로 입을 조금 크게 벌리세요. 에. 그래서 préféré 이건 둘 다 악상 떼기고요. préfère 입을 아래 위로. 그렇죠? 그다음에 tu préfères 너는 더 좋아한다. il préfère 너는 그죠? 그는 더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더 좋아요. nous préférons 이렇게 됩니다. vous préférez 당신들은 좋아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음을 그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어떤 자리에 있는 악상이 바뀌는지를 더 잘 봐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il préfère 그죠? 그들은 좋아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악상 떼기가 악상 가브로 바뀝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죠? 새로 생기든 있던 게 바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악상은 악상 가브 그죠? 양쪽 다 악상 가브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악상, 악상이 생기는 경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payer, envoyer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 이크랙이 들어간 동사들은 살짝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도 조금 불규칙하게 스펠링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먼저 payer, 지불하다라는 동사 먼저 보면요. 칸이 막 비좁아요. 뭐가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써도 되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이그렉은 단독으로 우리가 ABCD를 읽을 때는 이그렉이라고 하지만 단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에는 뭐 I라든지 앞에 모음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O, 이그렉이기 때문에 와 소리가 납니다. 뭐 우리 스펠링 E처럼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A라고 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그렉이 들어간 단어들은 조금 읽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에 같은 경우에는 이 이그렉이 E로 바뀌기도 하고 이그렉을 살려두기도 하는 두 가지 버전을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근데 완전 바뀌어요. 주페 A랑 I가 오면은 이중 모음이죠. 에 소리가 납니다. 주페 나는 지불합니다. 그런데 주페이도 괜찮아요. 나는 지불합니다. 쥐페 너는 지불한다. 쥐페이 너는 지불한다. 일페 그는 지불한다. 일페이 그는 지불한다. 뜻은 완전 똑같죠. 그다음에 그런데 누랑 부에서는 I 형태는 쓸 수가 없어요. Y만 쓸 수 있습니다. 누페이용, 우페이 우리는 지불하고요. 당신들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인칭 복수에서 그들은 일페, 일페이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신기하게 나는 A가 더 편해, 나는 A가 더 편해 라고 갈리거든요.
저도 물론 선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내가 쓰는 방법으로 안 쓸 수가 있잖아요. 나는 A가 편한데 다른 사람은 A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1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동사야?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 빼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voyer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근데 조금 칸이 넓죠. Y 형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Y가 Y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E랑 Y를 같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애들만 고른다거나 그렇죠? 한 가지만 되는 애들만 고른다거나 해서 조금 이럴 경우에는 약간 편향해서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죠? 예외의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겠습니다. envoyer 같은 경우는 moi, 그렇죠? OE, 우리 moi, toi 할 때처럼 OE가 오면 wa 발음이 나는데요. I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envoyer, envoie 발음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wa이기 때문에 j'envoie, 나는 보냅니다. tu envoies, il envoie. 그는 보내고 또 너도 보냅니다. nous envoyons, vous envoyez, I가 다시 원래 Y를 가지고 오는 경우고요. ils envoient, 그렇죠? 연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들은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Y이 들어가는 불규칙을 한번 봤어요. 그렇죠? A의 같은 경우에는 E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Y의 같은 경우에는 E를 써도 된다. 그렇죠? 이 규칙을 보는 게 나중에는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 자체를 보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이런 애들은 이런 규칙으로 묶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공부하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거꾸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불규칙 있죠. commencer, manger 같은 그런 형태들을 지금 좀 모아놨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들이에요. lancer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을 던지다. 그렇죠? 공놀이 할 때 공을 던져주다. lancer. ranger는 엄마가 많이 하는 거예요. 방 좀 ranger 해라. 그렇죠? 정리정돈해라 이 말이고요. voyage는 여행 가다. essay는 뜻이 얘도 되게 많이 쓰고 다양한 뜻으로 많이 쓰는데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한번 try 해보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어도 비슷하네요. 옷을 한번 옷가게 가서 내가 한번 이거 try 해봐도 되나요? essay 해봐도 되나요?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rappeler는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appeler인데 가 하나 붙었죠. 그러면 다시 한 번의 의미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부르다, 다시 전화하다 되고요. nettoier는 청소하다. avancer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promener는 산책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를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맨날 산책을 시켜줘요. promener. 그 다음에 lever는 바닥에 있는 걸, 그렇죠? 아래에 있는 걸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드는데 lever, 그렇죠? 들어 올리는 거. lever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는 스펠링을 딱 보면 그렇죠? 아, 어떤 지점에서 뭔가 어떤 형태의 불규칙이 나타나겠구나 쉽게 눈에 띕니다. 몇 가지 패턴을 조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동사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지겹기는 하지만 동사 변화를 시키는 게 그런 이점이 있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동사였어요. 사실은 그죠? ER로 끝나는 동사 자체도 굉장히 보기에 눈에 편해요. 너무 익숙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ER로 끝나기 때문에 일군 동사, 규칙 동사들의 동사 변화를 이제 동사를 스타트하면서 공부를 시작해 봤습니다. 물론 그렇죠? 약간의 불규칙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 첫 번째 수업 마치기 전에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étez la phrase avec le verbe qui convient conjugué au présent à la personne demandée. 아이고, 문제가 너무 길어요. 한번 보면요. Complétez la phrase. 문장을 완성하세요. avec 뭘 가지고요. le verbe.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요. qui. 이 동사들은요. convient conjugué. 그렇죠?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에 아주 알맞게 공식에종 되어 있는 동사를 넣어야 돼요. 원형 넣으면 안 됩니다. au présent. 근데 현재형으로요. à la personne demandée. 그렇죠? 우리 동사를 이야기할 때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까지 들어갔는데 시제는 지금 이제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형인데요. personne demande 원하는 주어, 원하는 인칭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동사 변화를 시켜서 빈칸에 넣으세요 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나왔어요. 나는 그 치마를 한번 입어본다. 그쵸? 마지막에 나왔던, 마지막 페이지에 나왔던 불규칙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에세이의 동사가 나왔네요. 이그렉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얘는 A이기 때문에 I를 써도 되고 이그렉을 써도 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간은 편한 대로 골라주시면 되고 어미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주가 나와 있습니다. 1인칭이죠. 나는 그 치마를 한번 입어봅니다. Je sais. 여기서는 I를 넣은 버전이 나왔어요. Je sais la jup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주어가 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tu.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킨다. 포문의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저랑 같이 꽁지 계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산책을 시키는데요. 똥시야 너의 강아지를 두레주 매일매일 산책을 시킵니다. 동사만 들어가면 되겠죠. 뒤 포맨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동사 원형에는 악상 가브가 붙은 으가 들어가는 불규칙한 버전이었네요. 포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지품을 정리합니다. 엄마가 맨날 한다고 했죠. 헝시 동사가 나왔어요. 제으에 감이 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어도 딱 동사 변화시키라고 주어를 누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소지품을 정리합니다. Les affaires가 그러면 소지품이 되겠죠. affair는 이렇게 복수로 썼을 때 개인 소지품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뭐 업무, 비즈니스 이런 뜻으로도 쓰거든요. 특히나 복수로 썼을 때 물건이 돼요. 소지품들. 그래서 소지품을 정리합니다. 종, ons 때문에 발음을 위해서 을을 하나 더 넣은 버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녀는 들어 올립니다. 손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 들어 올리나요? 잔을 들어 올립니다. son verre라고 해서 그렇죠. 이 유리로 만든 컵은 verre라고 해요. 그녀가 들어 올립니다. lever 동사인데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얘도 악상이 붙는 경우예요. Elle lève son verre. 그녀가 들어 올립니다. leve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 무서운 문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작한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commencer가 나왔네요. 역시 인칭은 동사 변화를 하기 쉽게 그렇죠? 누로 나와 있습니다. commencer는 뒤에 한번 볼까요? chercher les preuves. chercher도 의외로 끝나요. 이거 동사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commencer 동사는 뒤에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를 하기 시작한다,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전치사 a를 달고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꽁지 계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점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동사마다 필요한 것들이 뒤에 있어요. 그렇죠? commencer는 항상 전치사 a를 가지고 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러면 그 동사 원형 하기를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시작해요. chercher 찾는 것을 les preuves, 이 증거들 찾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nous commençons 아니라 송을 만들려면 이렇게 꼬리, cdu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조금만 더 해보죠. 내일 다시 전화할 거야? 전화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다시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appeler가 아니라 rappeler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전화를 하나요? 그렇죠. 너가 라고 주어가 앞에 나와 있네요. demain, 내일 나왔죠. 그러면 너 내일 다시 전화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rappeler 뭡니까? 안에 appeler 동사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appeler는 어땠나요? 이 마지막, 어간의 마지막 자음인 L이 더블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appel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R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tu rappelles demain. 그쵸? L이 더블이 되고 ES. 그래도 일군 규칙 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미는 똑같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E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7번. 그들은 내일 자동차를 한 대 살 거예요. 산다. acheter 동사 나왔네요. 그들은 이번에는 주어가 3인칭 복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voiture 뭘 사는지 목적어도 나왔어요. il. acheter 동사는 어떤 불규칙이었나요? 기억나세요? 자, 악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악상 가브가 생기는 대표 동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인칭 복수형이죠. 은 때 어미를 붙여주면 achète, ils achètent 연음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더 좋죠. ils achètent une voiture. 이렇게 보면 전화할 거야, 자동차를 한 대 산다. 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살짝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현재형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랑세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공을 던집니다. 그렇죠? 세웨어로 끝나요. 그리고 주어가 누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다 세디오가 들어간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누랑꽁이 아니라 누랑송 르발롱 이렇게 해서 공을 던진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고 9번. 나는 생각을 바꿉니다. 이 동사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쓰는 일군 대표적인 일군 동사예요. changer, manger, voyager. 그쵸? j'ai 이렇게 끝나는 ge로 끝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누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데 뭡니까? 주어가 주예요.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je change. 그쵸? 아비라고 하면 opinion, 이데랑 똑같아요. 나의 생각, 내 아이디어를 바꾼다라고 해서 change의 동사를 썼고요. 마지막 10번째 문장입니다. 당신들이요, 이 책을 버립니다라고 해서 jeter 동사가 나왔네요. 우리 appeler 동사랑 그 옆에 있던 jeter, 간의 마지막 자음을 더블로 만들어주는 대표로 나왔어요. 여기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t였기 때문에 t가 더블이 되면 되겠고 인칭이 vou기 때문에 그 인치에 맞는 어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vous jetez ces livres. 그쵸? 얘가 원래 더블이 돼야 되는데 어땠나요? 누랑 vou에서는 바뀌지를 않았어요. 동사 원형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t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vous jetez 동사 원형이랑 동일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불규칙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규칙 동사 변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불규칙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자, 진짜로 오늘 2탄 첫 번째 시간 동사 첫 번째 강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너무 쉬운 내용을 가져와서 초급도 아닌데 근데 앞으로 이제 이군 동사 변화, 불규칙 동사 변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복습을 하고 아주 기초를 이번에 확실히 다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뵙겠습니다. À la prochaine!